안녕하세요. 굿 리스너 주드 프라이데이입니다. 18번째 굿 리스너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죠. 기억나는 아무런 사건도 없이 일주일이 지나가 버리는 건 역시 뭔가 서운하고 애석한 일인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라도 말해보기로요. 우리 뭔가 이번 주에 있었던 특별한 이야기가 있으면 고백하기로 합시다. 뭐 둥글게 앉는 것까진 필요 없고요. 고백하자면 저는 원형 공포증이 있습니다. 원형 공포증이라는 걸 검색하셔도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만들었거든요. 이 원형 공포증이라는 게 뭐냐면은 둥글게 앉으면은 거기에 앉아 있는 제가 몹시 불안을 느끼는 증상입니다. 이를테면 수건 돌리기를 하거나 운동장에서 자, 옆 사람의 손을 잡고 둥글게 라는 선생님의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빠져나가고 싶은 거죠. 아무튼 그런 원형으로 되어 있는 구조 속에 참여하게 되면 몹시 불안감을 느끼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역시 저는 혼자 일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만화가가 천직인가 봅니다. 어쩌자고 영화 같은 걸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어, 이번 주에 어떤 사건이 있으셨나요? 뭐라도 좋아요. 카페 사소함에 남겨주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주드 프라이데이입니다. 이 오프닝 멘트 녹음된 걸 들어보니 마치 제가 아닌 것 같아서 혹시 청취자 여러분들이 이 인간이 게을러져서 누군가 다른 사람을 고용한 게 아닌가 의심하실까봐 다시 밝혀둡니다. 코가 완전히 막혔네요. 첫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주드 프라이데이님과 이 글을 읽으실 모든 여러분. 저는 조금 늦은 나이에 글을 쓰기 시작한 20대 후반의 젊은이입니다. 20대의 끝자락에 들어서서야 마음을 먹고 작은 글들을 써나가기 시작한 지가 이번 달로 꼭 4달째. 아직도 글을 보여주는 일은 떨리고 쑥스럽지만 꼭 그만큼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다양한 종류의 글을 써보고 있는데 친구가 책의 형태로 보고 싶다고 해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직접 손으로 책을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만들어진 책이 총 16권. 작고 엉성한 책이지만 저에겐 보물 같습니다. 책을 읽는 게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을 위해서 그림 동화도 만들고 있는데 아직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은 동화를 여기에 살짝 두고 갈까 합니다. 이 동화는 곧 태어날 저의 조카를 위한 동화인데 조카의 이름이 정해지면 제목을 조카 이름으로 할 생각이에요. 즐겁게 읽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너는 사랑으로 만들어진 아이.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는 너를 깊이
사랑하고 있었어. 너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들이 많지만 천천히 하도록 하자. 먼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너에게 알려주려고 해. 음, 나는 생각 부자란다. 그리고 처음을 조금 무서워해. 너는 누구이고 무엇을 좋아할지 나는 잘 모르지. 천천히 알아가자. 원래 정말 좋은 일은 천천히 계속하는 거거든. 너에게 부탁이 있는데, 우리 말이야. 너무 처음에는 많은 기대를 하지 말자. 처음엔 많이 미움받거든. 실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까먹고 말이야. 무엇이든 미워하지 말자. 많이 용서해주고 서로서로 울고 싶은 날에는 빗방울처럼 웃고 싶은 날에는 햇님처럼 서로 안아주면 좋겠다. 나는 너를 천천히 살펴보고 천천히 듣도록 노력할게. 오래오래 서로를 책처럼 읽고 노래처럼 듣자. 천천히. 내가 앞으로 살아갈 세상은 기쁜 일, 슬픈 일, 즐거운 일, 화나는 일, 혹은 외로운 일이 가득 차 있어. 그때 이 말을 떠올려줘. 내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너를 깊이 사랑하던 사람이 있어. 너는 사랑으로 만들어진 아이. 네, 조카를 위해 동화책을 만들어주신 분의 사연을 읽었습니다. 좋은 글인 것 같아요. 특히 어디 있지? 울고 싶은 날에는 빗방울처럼. 음. 근데 4달 동안 만드신 책이 16권이라니, 아, 저로서는 좀 분발해야 될 일인 것 같네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사연. 정말, 조카가 태어나면, 아, 행복한 시간이 되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은 NYP님이 보내주셨습니다. JYP가 아니라 NYP군요. 죄송합니다. 매주 등록 중인데 언젠가는 그려주시리라 믿고 또 씁니다. 저희 아빠는 아주 멋지고 소중한 분이셨어요. 아빠는 제가 14살 때 하늘나라로 떠나셨습니다. 아빠가 가시기 전 13년간 나눴던 사랑은 저한텐 정말 큰 추억이었어요. 흔히들 아는 뽑기를 집에 있는 국자로 하다가 엄마한테 혼나서 같이 벌 썼던 기억. 오늘 같은 어린이날 또는 생일 때에는 항상 가는 부곡 하와이 놀이동산. 나보고 친구 하자고 이제 아빠 말고 이름으로 불러달라며 장난치고 놀았던 것. 과일 사러 갔다가 배 한 박스, 사과 한 박스, 모든 과일을 한 박스씩 사는 아빠의 욕심을 본 것. 비가 올 때면 항상 집 앞에서 차 시동을 걸고 기다리시던 모습. 술 한잔하고 들어오셔서 혼자 밥 드시기 싫으시다고 식탁 앞에 앉아 있으라고 어리광 아닌 때를 쓰시던 모습. 마지막으로 사주신 초코 케이크 때문에 저녁에 이빨이 아파서 우는 날 보고도 술에 취해 주무시던 모습 등 많은 추억이 있네요. 어릴 때는 참 아빠와의 추억이 별로 없다고 생각했어요. 중학교 때 다른 친구들은 항상 아빠와 함께 였으니까요. 전 아니었고요. 요즘 TV 프로그램을 보면 아빠와 자식 간의 주제로 많이
방송되잖아요. 어릴 때 저렇게 추억을 만들어 주려고 부모님들이 고생하셨는데 나는 그걸 까먹고 있었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시 되짚어보니 저보다 아빠와의 추억이 없는 아이들에게 죄를 짓고 있었던 것이었네요. 성인이 되니 괜스레 눈물도 많이 나고 요즘 들어 꿈에서라도 다시 보고 싶네요. 떠나시고 난 그날부터 며칠간 꿈에 계속 나타나셔서 놀아주셨던 우리 아빠. 할머니, 엄마의 걱정 때문에 굿 아닌 굿을 하고 잘 있다고 걱정 안 하셔도 뛰어놀고 웃고 울고 행복하게 지낸다고 산소 가서 얘기했더니 그 후로는 안 보이시네요. 보고 싶어요. 멋쟁이 우리 아빠. 구구절절 앞뒤가 안 맞게 글을 썼지만 그래도 좋은 추억 간직하고자 이렇게 사연을 남깁니다. 네. 이 사연으로 이번 주 그라폴리오의 그림을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아침에 어제 그 그림을 올려놓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확인을 해보니 NYP님이 댓글을 달아주셨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메일을 보내셨던가요? 예, 메일도 잘 읽었습니다. 그래요. 저도 고맙습니다. 정말이에요. 아버지와의 소중한 추억 계속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리버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고등학교 때 친구들과 함께 만원경으로 본 목성과 토성에 흠뻑 빠진 전 천문학자의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꿈을 이루기 위해 많은 도전과 실패를 반복하여 천문학 박사 과정을 위해 미국에 오게 되었지요. 유학 나올 때 이미 나이가 적지 않은 싱글 여자였기에 주위에서도 많이 걱정해서 머뭇거렸지만 우주에 대한 열정이 저를 그렇게 만들었네요. 그러던 중 중간에 보는 박사 자격 시험에 결국 통과하지 못해서 전 학교를 그만두게 되었고 이제 길고 길었던 꿈을 접으려고 합니다. 누군가는 아깝지 않냐, 그렇게 고생한 것인데 괜찮냐고 묻지만 생각보다 괜찮네요. 왜냐하면 정말 최선을 다했거든요. 여기까지가 내 길이구나 인정하는 것이 어쩌면 가장 슬펐던 일인지도 모릅니다. 가끔 고등학교 때 밤하늘의 매력에 빠지지 않았다면 이렇게 힘든, 결국 실패하는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라는 후회가 들다가도 이내 다시 드는 생각은 그 소중했던 시간 동안 흔하지 않은 꿈을 향해 열정적으로 도전했던 내 자신이 고마웠습니다. 그 시간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는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꿈을 향해 도전했던 나도 나고 그것을 즐겼던 나도 실패했던 나도 나라고요. 이제 새 출발을 할 나도 저고요. 지난 16년 동안 느꼈던 두근거림이 열정이 지금의 절 만들었고 이제 어떤 것을 해도 그 긴 추억이 절 평생 도와줄 것만 같아 앞으로가 더 기대되네요. 다들 누군가와 함께 한 사연을 나누었는데 전 생뚱맞은 사연이긴 하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해준 제 자신에게 선물해주고 싶어요. 철없지만 순수함으로 여기까지 와준 내 자신에게 고맙고 그 시간이 절대 헛되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날 이후 친구 꼬셔서 옥상에서 감기 걸리며 별똥별 밤새 보고 학교 만원경도 몰래 빌려서 할 줄도 모르는 천체 사진 찍어보고 별 동아리도 만들고 망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이제는 아늑하기도 한 그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너무 소중한 추억이었다. 평생 함께할 재산일 거다라고 말하고 싶네요. 네, 자신에게 최선을 다해준 자신에게 선물을 주고 싶다는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천문학자, 별에 대해서 공부하는 학문이잖아요. 음, 박사 자격 시험. 시험이 있군요. 논문 같은 걸로 자격을 따는 줄 알았는데, 음, 그래요. 뭐, 시험은 통과하지 못했지만, 그래서 학교도 그만두게 되셨지만, 그렇다고 별이 싫어지는 건 아니니까, 음, 다른 일을 하시면서 계속 별에 대해 뭔가를 쓰셔도 될 것 같고요. 아, 그래요. 그림을 못 그려드려서 좀 죄송하네요. 그래요. 이 라디오 제목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굿 리스너가 아니라 그래요로. 아무튼 따뜻한 사연 고맙습니다. 다음 사연은 꽃푸름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S는 초코우유 색깔 피부에 검은 머리, 검은 눈. S는 목걸이형 MP3를 갖고 다녔다. 가슴께에서 그것이 달랑달랑 흔들렸다. 전교에서 그걸 갖고 다니는 애는 그애 하나뿐이었다.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다. 친한 친구들이랑 걔가 아는 사이였기 때문에 가까이에서 본 적이 있다. 인사도 했던 것 같다. 한 번인가 두 번인가 급식을 먹고 있는데 눈이 마주쳐서 인사를 하려다가 타이밍이 꼬여서 내가 머리카락을 먹은 적도 있다. 정작 본인은 그걸 못 봤다고 했다. 괜히 말했다. 나는 10년이 지나서야 이 친구와 친해지게 되었다. 우리의 이야기는 정말 시시하다. 그냥 같이 여러 길을 걸었다. 아직 여름 기운이 가시지 않은 때부터 한겨울까지 걸어 다녔다. S와 걸었던 길 중에 기찻길이 있는 다리를 지나 나주교통이라고 쓰인 버스들이 늘어선 곳까지 허름하고 컴컴한 길. 걔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묻는데 내가 매번 조금 헷갈렸다. 끼끼 거리면서 걸었다. 그 길을 지나서 걸어가면 왼쪽으로는 검고 반짝이는 네온 사인들, 오른쪽으로는 낡은 버스들. 그 길은 꼭 시골 마을의 읍내 같아서 거기를 걸을 때 어른 시절 이야기를 많이 했다. S는 어릴 때 착하디 착한 아이였다고 말했다. 그 착한 시절 이야기는 제법 재미있었다. 나는 맞대응을 하듯 못된 시절 이야기를 했다. 착한 이야기 하나, 못된 이야기 하나를 번갈아 하면서 좁은 골목길을 조금씩 걸으면 끄트머리에
구멍가게가 하나,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야 할 크기의 작은 미닫이 문에 아니 훤히 들여다 보이는 작은 가게. 거기에서 언젠가는 과자를 사 먹기로 했다. 아직 우리는 그 가게에서 과자를 사 먹지 않았다. S와 내가 마치 만나지 않을 사람들처럼 다시 헤어졌기 때문에 이 시시하고 싱거운 이야기는 여기에서 그냥 끝이다. 가끔 그 길을 지난다. 여전히 그 구멍가게가 어디인지는 잘 모른다. S와 사 먹기로 했던 과자들이 아직도 그곳에 있을지가 궁금하다. 네. 고등학교 시절의 S와의 추억을 사연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상당히 기억을 구체적으로 갖고 계시네요.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이 기억을 계속 되뇌이면서 시간을 보내셨던 것 같아요. 저도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군대 있을 때 저는 헌병이었어요. 근데 헌병이라고 해도 뭐 무서운 헌병은 아니고요. 공군 헌병이었기 때문에 저는 기지를 둘러싸고 있는 이중 펜스 앞에서 한 5시간 정도, 예, 순찰을 도는 거죠. 순찰이라는 것도 좀 애매하긴 하지만 펜스가 고장나 있지 않은지 혹은 어, 민간인이 접근하진 않은지 이런 것들을 이제 감시하는 초병이었습니다. 초병. 그래서 거기서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흘러가는 강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5시간씩. 비도 오고 눈도 오고 덥고 춥고 그러면은 앞에 서서 뭘 하냐 하면은 지난 기억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게 시간이 제일 빨리 가더라고요. 똑같은 기억을 계속 되돌려가면서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기억들이 뒤엉키기도 하고요. 좀 변형되기도 하고요.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소설을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꽃푸른님의 사연이었습니다. 다음은 마이클 D. 티치라는 분이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베이징 모 대학교 3학년생입니다. 여기 온 지도 오래돼 가면서 이곳 생활에 적응을 하게 되었습니다. 계속 저에게 이곳 생활이 맞는다며 즐겁게 보내던 중 슬럼프가 조금 오게 되었습니다. 이게 향수병이라는 걸까요? 나이가 어리다며 칭찬하며 제가 털어놓은 걱정은 항상 이렇게 저렇게 무마되어 버립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기에 전 너무도 많은 생각들이 떠올라서 편하지만은 않은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래의 걱정이 관건이겠죠. 졸업 이후의 일 말입니다. 진눈깨비 소녀는 이 시점에서 약간의 자극을 주는 촉매제 같은 역할을 합니다. 제가 뭘 도전하길 점점
망설여지고 자신감이 없어질 때 저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주는 큰 무언가를 끌어오는 그런 거대한 에너지는 아니지만 대대소소적인 선택의 갈림길에서 확실한 걸 이끌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항상 금요 진소를 보고 나서 집에 사놓은 피아노 덮개를 열고 왈츠포 대비를 연주해 봅니다. 진소를 음미하며 듣는 재즈 왈츠는 일주일간 좋은 일, 나쁜 일, 걱정스러운 일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도와줍니다. 나름 제게 소중한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이 좋은 웹툰을 그려주셔서 감사드리고 작가님의 건강하에 이 소년의 여정이 계속되길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네. 왈츠포 대비를 연주하실 수 있군요. 저는 피아노를 연주하는 사람이 부럽습니다.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것은 큰 축복이에요. 물론 그걸 연주할 수 있게 되기까지 꽤 많은 시간을 투자하셨겠죠. 저는 하지 않았고요. 그래요. 해외 생활이 그렇게 쉽지가 않죠. 특히 대학생 때는 이런저런 고민들도 많고요. 말씀하셨듯이 취업이라든가 미래라든가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눈앞에 다가오면서 더 고민이 커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차근차근 계단을 올라가듯이 한 걸음씩 걸어가면 어쩌면 조금은 그 무게가 가벼울지도 모르겠네요. 멀리서 사연 고맙습니다. 다음은 최시은 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대안학교에 다니고 있는 한 고등학생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이 되었을 때 어머니는 강압적이고 주입적인 교육 방침을 따라가기 힘들었던 저에게 대안학교에 가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하셨습니다. 그때는 그게 무엇인지도 모르는 채 그저 엄마의 손에 이끌려 대안학교에 첫 발을 내딛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결정을 내렸던 그때의 나에게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때 이후로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7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벌써 졸업을 앞두게 되었네요. 아직 어리네, 별것도 아니네 하며 피식하고 웃으실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그 누구보다 대안학교에 특별하고 행복한 7년을 보냈습니다. 저는 제가 다니는 학교의 마지막 졸업과정인 졸업작품으로 평소에 좋아하던 사진을 찍어서 사진집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제 자신에게 너무 소홀했던 것 같아 주제를 나 자신으로 잡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소주제를 잡았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의 소주제가 작가님의 작품과 관련이 있습니다. 작가님의 길에서 만나다라는 작품에서 여주인공 미키가 은희수에게 여기에서 가장 어울리는 표정을 하고 있다며 사진을 찍어도 되냐는 물음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게 있어서 모르는 사람에게 말을 건다는 건 특히나 상대방이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지 않을 수도 있는데 시도를 한다는 것은 아주 큰 용기와 대담함이 필요합니다. 소심하고 낯을 가리는 저에게는 미키가 얼마나 대단해 보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가지 소주제를 어울리는 사람이라고 정해 모르는 사람에게 말 걸기를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졸업작품을 하면서 나에 대해 좀 더 많이 알아가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조금 느리더라도 괜찮아 라고 말해주는 나에게 그려주시는 그림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사진집이라니 멋지네요. 전 대안학교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학교의 마지막 졸업 과정을 졸업 작품으로 만드는 이런 거는 어, 정말 멋진 것 같네요. 중학교, 고등학교를 떠나면서 남기는 것이 고작 해야 수능과 내신의 스코어 정도라면 좀 슬플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요. 대안학교라는 말이 맞네요. 고맙습니다. 졸업 축하드리고요. 좀 남았지요? 6개월이나 남았나요? 그래요. 남은 시간 동안 멋진 사진집 나중에 사진으로도 찍어서 보내주시면 저에게도 큰 선물이 되겠네요. 고마워요. 다음 사연입니다. 오늘은 고등학교에 다니시는 분들이 많네요. 원래 굿 리스너가 청소년 고민 상담 전문이기 때문에 역시 고등학교 학생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재 고2 여학생입니다. 사연 제보를 해본 적이 없어 망설이다 용기를 내어 적어봅니다. 제게는 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경상도 전 전라도가 고향으로 고등학교가 아니었다면 못 만났을 친구죠. 그 애와 친해진 건 우연의 우연이 겹쳐서였어요. 같은 반, 같은 동아리로 친해졌죠. 그런데 그런 친구에게 안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작년에 제 친구를 괴롭히던 아이가 있었어요. 전 그저 힘들어하는 친구를 안아주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그의 친구가 다른 반이 되고 헛소문도 바로 잡게 되면서 조용히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를 괴롭혔던 애가 다른 애를 또 괴롭히고 선생님들께 알려지게 되면서 제 친구가 당했던 일도 함께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애는 징계를 받게 되었는데요. 이상하게도 제 친구가 마치 가해자가 된 것처럼 상황이 흘러가게 됐습니다. 제 친구가 당한 일을 실명으로 거론되었는데 문제는 괴롭힌 애가 대부분의 친구들에게 철이 없었을 뿐 괜찮은 아이라는 이미지가 강하다는 거였습니다. 모든 전말이 드러난 지금도 그 아이를 감싸려고 몇몇 아이들이 모습에 상처받고 있는 제 친구. 사람을 대하는 게 무섭다며 한밤중에 연락한 친구에게 어떻게 위로를 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제가 간직했던 상처와
그 상처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친구가 본질적인 사랑의 감정이 뭔지 알 것 같다며 사랑해 라고 말하는데 울컥해지더라고요. 그 친구의 꿈은 작가입니다. 배고픈 직업이지만 하고 싶은 일을 하겠다며 부모님을 설득하고 문과로 전과한 멋진 친구죠. 곁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을까봐 두려워하는 친구에게 저녁 햇살이 드는 교실에서 친구가 손으로 글을 쓰면 옆에서 제가 그 글을 지금처럼 그렇게 항상 곁에 있어 줄 거라는 제 마음을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작가님께서 그 모습을 그려주실 수 있을까요?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그래요. 배고프지 않은 작가가 되시길 바랍니다. 작가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아무쪼록 그 사건이 잘 해결되고 친구분의 꿈도 이루어지길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사연 고맙습니다. 다음은 베베밍님께서 보내주셨네요. 기억을 담을 수 있다는 이야기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늘 누군가 제일 행복했던 기억이 언제인지 물어본다면 전 늘 똑같은 대답을 하거든요. 예전에는 그저 마음이 고이 간직하고 싶다는 생각이 컸는데 사진 한 장 없었던 그 순간을 그림으로 담을 수 있다니 너무 행복할 것 같아 조심스레 꺼내봅니다. 대구에서 태어난 저는 어린 나이에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사고로 많은 것을 눈앞에서 잃어버리게 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수 없는 이사와 수 없는 이별, 그리고 병원에 가만히 누워 계시던 아빠의 모습, 그리고 바라보는 엄마. 그래서 엄마는 늘 그런 제가 너무 걱정이 되셨는지 할머니 댁인 거창에 저와 제 동생을 보내셨습니다. 7살밖에 되지 않았던 저는 엄마와의 이별을 감당하기가 참 어려웠어요. 정말 시골이라 아이들도 몇 안 되는 초등학교를 입학해야 했고 엄마가 보고 싶다라는 말조차 하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점차 그곳에서 너무 소중한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현재 30살이 다 돼가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요즘처럼 담장도 문의 보안도 철저하지 않았던 그때는 친구들의 목소리에 뛰쳐나가고 함께 놀았습니다.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할머니가 빨래를 하시러 나가는 날이었습니다. 옛날에는 빨래터라고 물이 흐르는 곳에 할머님들이 빨래를 들고 옹기종기 모이셔서 빨래를 하시는 곳이 있었어요. 그곳에서 할머니들이 빨래를 하시면 저희는 빨랫물로 연신 장난을 치며 놀았습니다. 빨래하며 나오는 거품도 너무 좋았던 할머니께서 매일 잔소리를 하시면서도 정작 더 재미있게 놀라고 거품을 더 내주셨던 그때 추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빨래 방망이 소리와 친구들과의 숨 넘어가면서 웃던 웃음소리, 할머니의 잔소리, 그리고 미소, 아직도 그 순간이 너무 그립고 행복했던 순간이었어요. 그 해에 아버지께서는 우리 곁을 떠나셨지만 가장 힘든 순간을 행복한 시간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 어쩌면 아빠가 도와준 게 아닌가 늘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의 순간을 눈에 담아보고 싶네요.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옛날에 그렇게 겨울철에도 차가운 물에 빨래를 하셨던 것 보면은 참 대단하세요. 저도 기억이 나는데 장갑도 끼지 않은 손으로 빨래를 하시던 할머니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슬프고 또 행복했던 순간 소중하게 저도 간직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사연입니다. 스봉님이 보내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작가님의 작품을 항상 감명 깊게 보고 있는 독자입니다. 제가 올린 사연은 남자친구의 열정 넘치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중학교 시절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공부에도 딱히 흥미를 갖지 않았던 그는 드럼이라는 악기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드럼을 독학으로 연습하였고 중학교 3학년 학교 운동장에서 드럼 솔로로 아이들의 주목을 받게 되어 학교의 스타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 드러머의 꿈을 이루고자 매일같이 연습을 하였고 예술대학 입시도 치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디션은 항상 5초 만에 끝이 나버렸고 꿈을 가진 그는 그의 실력과 노력을 제대로 뽐내 보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불합격의 고배를 마신 그는 자신의 실력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고 싶기도 하고 못다한 꿈을 이루기 위해 20살 여름 비 오는 날 대한민국 최고의 드러머에게 레슨을 받고자 어렵게 찾은 그의 집에 도착하였습니다. 집 앞에서 7시간을 기다린 끝에 그 드럼 연주자를 만나게 되었고 그는 그 사람에게 수년간 갈고 닦은 실력을 뽐내 보였지만 엉망이라는 평을 듣게 되었습니다. 낙심한 그는 다시 기초부터 갈고 닦으며 연습을 하였습니다. 군대에 가서도 매일 밤 세탁장에서 허벅지에 대고 연습을 하였고 그렇게 노력한 끝에 제대 후에는 버클리 음대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노력이 인정받는 순간이었기에 그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저는 남자친구처럼 노력해보지도 열정을 가져보지도 못했던 삶을 살았기에 이 이야기를 듣고 울컥했습니다. 지금 그는 사정상 음대에 입학하지 않았지만 또 다른 꿈을 위해 또다시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도 난관이 많아 요즘은 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과거의 그가 열정을 펼치던 멋진 모습을 담은 그림을 보여줘서 지금의 꿈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뤄낼 수 있게 응원을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멋진 남자친구와 시간을 보내고 계시네요. 그래요. 한번 노력을 해서 얻어낸 결과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또 지금의 그런 난관도 분명히 잘 극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이 이상한 목소리의 방송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좀 더 상쾌한 본래 목소리로 오겠습니다. 이번 주에 뭔가 특별한 일이 특별하진 않더라도 지난주와는 달랐던 일들이 있으시면 저에게도 좀 알려주세요. 저도 뭐가 있을지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카페는 네이버에서 카페 길만 혹은 군 리스너를 검색하시면
오실 수 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굿나잇, 굿모닝.